집안의 땅은 모두 팔아치웠고 여기저기 사오부가 넘는 돈을 빌려오다 보니 어느새 미숙인의 집빚은 1,0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 시절 1,000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엄마의 한숨소리. 그러는 와중에 고추 농사마저 탄저병으로 하얗게 말라비틀어져 땅바닥으로 우수수 내려앉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언니 미양이는 자퇴서를 내고 부산 방직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에 죽을 뻔한 미숙은 다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고 아버지의 공장 취직이나 하라는 말에도 굴하지 않고 장학금을 받아 집에는 손 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미숙의 추억 2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축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수원 농가에서는 가지치기가 한참이었습니다. 미숙의 집엔 가지치기 할 과수 한 그루가 없었습니다. 농가 밭을 다 팔아치운 덕에 그나마 농사 지을 땅도 이웃의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2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날짜가 다가오지만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둘째 오빠 병원비로 농가 밭을 팔고 엄마는 친정집에 손을 벌렸습니다. 외삼촌은 필요도 없는 엄마의 논을 사시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끌어온 돈들이 이자만 사부오부 그랬던 시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금보다 더 커진 이자. 그러다 보니 미숙인의 집빚은 어느새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 시절 1,000만 원이면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수는 더 줄었고 엄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막는다 웃자노. 그러는 와중에 담배 농사를 접고 고추 농사를 지으셨던 엄마는 부족한 경험 탓인지 탄저병이 와서 고추가 하얗게 말라비틀어져 땅바닥으로 우수수 내려앉았습니다. 미양이가 자취하던 한 칸짜리 방은 꿉꿉하고 춥고 비가 오면 짧은 처마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신발을 적셨습니다. 연탄 아끼려고 겨울엔 이불을 둘이 겹쳐 덮었습니다. 미양이가 말했습니다. 수가 물 끓일 때 2번 데우지 마라. 연탄 아껴야 된다. 미양이 참 지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3그릇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은 없었습니다. 오후에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한 그릇 남았던 밥이 퉁퉁 부른 흰죽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큰딸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가 봅니다. 미숙은 그런 미양을 보며 김치에 흰죽을 우겨 넣습니다. 미숙은 중학교에 들어가니 64명 중 60번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50번에서 잘라 따라오라 데려가신 곳이 육상 선수들 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미숙은 달리기를 잘했지만 육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배가 고픈데 뛸 기운은 더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정구 선생님이 야 임마들아 이리 온나 뛰어온나 우르르 달려가니 정구 선생님이 너희들 정구애가 내랑 일본 가자 그러더니 내일부터 4교시 끝나면 일이 나온나 알았제? 다음날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운동화에 운동복에 돈이 만만찮을 낀데 우에 핑계를 대지. 일단 갔다가 기회를 보고 빠져나오자 싶어 4교시 후 운동장 한켠에 자리 잡은 정구장으로 나갔습니다. 설명을 듣고 일단은 상급생들 사이에서 기초 배우고 그 다음 선택을 하라는 말에 다들 그러마 하고는 넘어갔습니다. 미숙이는 그냥 운동 하나쯤 취미로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2달 뒤에 미숙은
참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파트너로 뛰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받아냈습니다. 다들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운동신경이 남다른 건지 정구뿐만 아니고 체육 시간만 되면 미숙은 날아다닙니다. 배구, 농구, 발야구, 핸드볼. 운동으로는 만능이었습니다. 그런 미숙이 정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어느 날 미양이 정구장에 와서는 코치 선생님께 미숙을 빼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미숙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구부에서 빼달라고 미숙은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양이 미숙에게 이유를 설명했고 미숙도 당연하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우리 형편에 무슨 운동이냐? 공부 열심히 해서 여상 가서 부기, 타자 배워서 취직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그 말이 그때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고추밭에 탄저병이 창궐하고 걱정거리는 늘어만 가고 농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가는 그 여름이 농작물만 태운 게 아니라 미양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역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말 집에 다녀온 미양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양이 미숙에게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난 내일 자퇴서 내고 부산으로 갈 기다. 니는 반드시 졸업하고 여상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 은행에 취직해라 알겠나? 알았다. 근데 와 자퇴를 한단 말이고 집에서 문일 있었드나? 주말에 집에 간 미양이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더랍니다. 동생들하고 엄마하고 단촐하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는 누워 자는데 한밤중에 안방에서 막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눈을 뜬 미양이 안방으로 뭔 일인가 싶어 문을 여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엄마 목을 조르고 있더랍니다. 순간 미양이 아버지 등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다는군요. 그래도 안 떨어져서 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었답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가 미숙을 떠밀고는 따귀를 때리더랍니다. 미양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는 밤새 울면서 사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남남이 만나 부부가 되어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 60년 사는 거 와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아버지가 기껏 자식들 앞에 보여줄 게 이런 것밖에 없다면 자기는 절대로 시집을 안 가겠다고 그러고는 엄마 보고 동생들 내가 키울 테니 엄마는 외할아버지께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달라 하라고 그랬다는군요. 아버지 같은 사람 말고 좀 점잖고 내 사람 아낄 줄 알고 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그런 남자 만나서 다시 시집가라고. 그러고는 학교 그만 다니고 외지로 나가. 2번 다시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고는 와버렸다고. 그건 화나서 한 말이고. 있어봐라. 지금 포기하면 우얄라고 그라노? 미양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사는 기 지긋지긋하다. 남들 맹키 계란 후라이 한 번 못 먹어도 괴안타. 맴만 편함은 여한이 없겠다.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배고픔보다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가사 시간에 준비물을 사지 못해 선생님께 애들 앞에서 혼날 때면 정말 창피하고 쪽팔리고 3,000원짜리 천쪼가리를 제대로 못 사는 현실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 미양은 자퇴서를 내고 부산에서 방직 공장에 일하는 고향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혼자 남은 미숙은 힘든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는 친구와 같이 자취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미양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부산 사상 쪽 방직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2교대라서 야근 때는 낮에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서 정말 힘이 든다고.
그렇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열심히 모아가 나중에 미숙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함께 지낼 수 있게 방을 준비해 놓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정말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 그 지독한 미양이 어릴 적 공부라면 만사 제껴놓고 매달렸던 언니가 다 포기하고 하루아침에 저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미양이와 미숙은 연년생 자매였습니다. 미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많이 부실했었다고 합니다. 60년대 미숙의 고향에서는 태어나는 아이도 많았지만 죽어나가는 생명들도 부지기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갸냘프고 여렸던 미양이 엄마가 하루는 미양이 숨을 안 쉬고 새파랗게 굳어 나무 토막 같아서 죽었다고 무명천으로 감싸 윗목에 밀어놨더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가 무작정 절로 달려갔다는군요. 불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양이 할머니 등에 엎여 잠들어 있더랍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미양일 엄마가 더 애지중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면 미숙은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였습니다. 그 시절 못 먹고 사는 건 똑같았는데 얼라를 낳았는데 아가 얼마나 퉁실퉁실하던지 미숙 엄마가 깜짝 놀랬다고 했습니다. 칭얼대지도 않고 젖만 먹여놓으면 하루 종일 누워서 혼자서 놀더랍니다. 바쁠 때 성가시지도 않지. 배만 불리놓고 귀저귀만 갈아주면 반나절씩 들리를 하고 와도 잘 놀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저 키우는 안가 싶었을 것 같습니다. 참나, 울어야 젖을 주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종종 어른들께 들을 때면 미숙은 심퉁이 났었습니다. 큰아들은 장남이라서, 둘째 아들은 아들이라서, 미양은 장녀고 어려서부터 갸냘퍼서, 여동생은 막내딸이라서, 남동생은 막내아들이라서, 중간 깍두기 미양은 참 거시기합니다. 중학교 1, 2학년은 미양 때문에 미숙이 많이 외로웠습니다. 년년생이라 많이 싸웠고 늘 붙어 다녔던 자매였는데 갑자기 없어지니 허전하기가 말로 표현 못하고 매일 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멀리 객지에서 홀로 싸웠을 어린 미양은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려옵니다. 중학교 2학년 3, 4분기 시험 결과 후 교내 장학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미숙.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의자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집안의 짐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야, 내 전액 면제된단다. 요번에 장학금 타게 됐다. 미양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수가 잘했다. 수가 니는 절대로 멈추지 마라. 멀리 보고 10년 뒤에 너를 꿈꿔봐라. 알겠지? 편지를 읽으며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은 집안에 묶여 있었지만 꿈까지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기 전 마지막 학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4명이서 돌아가면서 깨워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옆방은 잠자는 방으로, 내 방은 공부방으로, 내순번이 되어 새벽 3시쯤 옆방으로 건너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일어났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문을 열고 비틀대며 나와서 방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순간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미숙이 옆에 자던 친구 동생 순진이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언니 아들 미숙 언니 쓰러졌대이. 나와봐라 퍼뜩. 그래놓고는 순진이도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연탄가스였습니다.
그나마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난 것이 살려고 그랬나 봅니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쇠소리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심정지 기계 소리 같았습니다. 119 구급대 아저씨들이 다녀가고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가니 미숙 말고도 연탄가스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학교에서 각 가정마다 점검을 하라는 안내장이 나갔습니다. 특히 자취방을 운영하는 곳마다 면사무소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미숙이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였습니다. 내는 아마 되게 오래 살 기다. 이러다 비름박 똥칠할 때까지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묵다 연탄가스까지 묵어대는 걸 보니 오래오래 살지 싶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오빠한테 부탁을 하였습니다. 오빠야, 내 언니한테 델다 주면 안 되나? 겨울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영천 버스터미널. 오빠가 웬 남자와 악수를 나눕니다. 큰오빠보다 2년 선배라고 했습니다. 큰오빠는 그 선배님이랑 우동집으로 들어가서는 우동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시켜놓고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멀뚱멀뚱 서 있던 미숙이에게 그 선배님이 한마디 건넸습니다. 숙이락 했나? 네 오빠야 한티 편지 안 할래? 군대 하사훈련 받고 부대 복귀하기 전 잠깐 집에 들르러 왔던 그 선배님은 미숙에게 편지 한 통 보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편지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시골 부모님들은 농사일이 바쁘셔서 그런지 누구 하나 편지 한 통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미숙은 아무 말 않고 있는데 갑자기 큰오빠가 나섭니다. 주소 적어주라고 메모지를 내밉니다. 미숙은 순간 당황하지만 이미 주소 받아든 큰오빠와 미숙은 버스 시간이 다 되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미숙의 생각은 겨울방학 동안 내년에 낼 수업료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나선 길이었습니다. 미양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알바 자리를 마련해 놓은 후라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50여일의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미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취방을 다시 친구와 얻었습니다. 3학년이 된 미숙의 마음은 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번 학기에 미숙은 보여주지 못하면 끝장이다 싶었습니다. 잠을 쪼개고 쪼개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반년이 어찌 갔는지 더위가 온 건지 들판에 꽃은 피어섰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중학교 졸업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하나둘 진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원서 넣을 기다. 나는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가야지. 은행 취직 잘 된다 카더라. 교실은 들떠 있었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상가가 북이 타자 배우면 은행이나 회사 취직 잘 된다. 월급 받아 집에 보태면 엄마가 숨 좀 안 쉬어지겠나? 그게 미양이 떠나며 남긴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니는 반드시 졸업해가 은행 가라. 하지만 집안 사정은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고추 농사는 망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버지는 말수가 아니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패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밥상 위에는 김치와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 숟가락을 놓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이 지금 일하는데 공부가 뭔 소용이고 여상 보내면 교복가, 책가, 등록금 그다 돈이다. 공장이라도 알아보자. 그 말이 망치처럼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공장이요? 부산 사상 방직 공장. 미양이 잠도 못 자고 일한다던 그곳. 순간 미숙 머릿속에
연탄가스에 쓰러졌던 새벽, 김치에 흰죽 밀어넣던 저녁, 가정가사 시간에 3,000원이 없어 못내 쪽팔렸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 공부 잘하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장학생 됐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학금이 다 해주나? 집에 쌀이 없는데. 그날 밤 미숙은 마루 끝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언니는 집을 떠났고 나는 남아 있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해야 하는 건가?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숙이 성적이면 충분히 상업고 전액 장학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보내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형편이.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요. 이 아이는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엄마와 아버지의 낮은 언성이 들렸습니다. 당신은 자식 앞길 막을 기요? 앞길이 밥 먹여주나? 미양이 하나로 모자라나? 그 말에 미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양이 하나로 모자라나? 언니의 자퇴가 집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 부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가, 네 진학 문제로 집이 시끄럽다 카더라. 내 월급 조금 모아놨다. 네 등록금 보태라. 내는 괴한타. 종이 위에 번진 잉크 자국이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나 여상 보내주이소. 내 1등 못하면 바로 그만둘게요. 등록금 언니가 조금 보태준다 하네요. 나중에 취직하면 빚 갚을게요. 아버지 술 안 드셔도 되게 내가 할게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지 다 압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6살 소녀의 목소리가 그날만큼은 어른 같았습니다. 결국 조건이 붙었습니다. 1등 못하면 바로 그만두는 기다? 집에 돈 달라 소리 안 할게요, 아버지. 미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던 날, 기쁘다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미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학교 끝나면 구멍가게에서 계산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친구한테 빌린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부어도 눈이 따가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중간고사 결과가 나온 날 전교 2등. 집으로 돌아와 성적표를 내밀자 아버지는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버틴 세월이 눈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학기 이자가 불어나 빚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채권자가 마당에서 소리쳤습니다. 돈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내놓으이소. 아니면 둘째 딸을 내한테 주든지. 동생들이 벌벌 떨고 엄마는 울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책상 앞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취직한다. 그날 이후 미숙의 공부는 생존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생활은 신문 배달, 공부, 알바 외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수학여행 이야기할 때 미숙은 은행 채용 공고를 오려 공책에 붙였습니다. 꿈이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3년 세월을 어찌 보낸 건지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3학년 2학기에 학교에서 2명을 은행에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미숙이었습니다. 면접 날 낡은 교복 치마를 다려입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야, 나 멈추지 않는다. 그 겨울
졸업 전에 미숙은 은행으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는 미숙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일은 안 힘드나? 네가 우리 집 살렸다. 미숙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집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미숙의 발목을 묶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절 진학은 사치가 아니라 목숨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난보다 더 독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미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숙의 추억 2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